남편과의 관계도 좀 소원하고 남편한테 섭섭하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이 사람은 아닌데 이번 생은 글렀나?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고 제 강연의 주제가 되는 것은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라는 이 책 제목인데요.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도 제가 상당히 의미 있게, 그리고 지금도 저의 강연에 되게 중요한 사상을 제공하는 책이 되었는데, 그때 책 제목이 생각나면서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그리고는 이 책을 보면서 제 강연과 함께 교집합이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5년 전부터 이제 외국의 수도원 같은 곳을 좀 다닌 적이 있어요. 이 저자분처럼 상당한 오랜 기간에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었고, 이제 여름마다 겨울마다 이제 수도원 여행 그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수도원 여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수도원을 가는 가장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 동의보감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발적이고 가끔 있는 한 번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장르의 반복적인 고통. 예를 들면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헤어지고, 근데 또 비슷하게 헤어지게 되고,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직장에 가서 적응이 안 됐고, 그래서 이직을 했는데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만약에 사장님 입장이라면 직원 채용을 했는데 직원들이 자꾸 나가요. 한 번 나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자꾸 1년을 못 버티고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즘 젊은 애들은 일을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젊은 세대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얘기 있는 거 아세요? 함무라비 법전 옆에 낙서가 돼 있다고 해요. 요즘 애들 버릇없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반복되는 고통은 재수가 없거나 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팔자가 센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고통은 삶이 사람들에게 주는 신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냐면요. 강사님, 저는 반복되는 이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복이 없나요? 제가 여자복이 없나요? 제가 인복이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전 일단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소통되지 않는 인간관계에서 그 첫 번째는 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나와 내 관계가 어떠한가를 고상한 단어로 말하면 성찰, 일반적인 단어로 말하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와 내 관계라는 건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 과거와 내 현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나? 이 문제가 있으면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로 벌어지는 것이 남녀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혼이 힘든 이유는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배우자를 통해서 보게 되기도 하고 자녀를 통해서도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 만나기 전에는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도 받고. 근데 너 만나고 나서 진짜 내 인생 너무 진짜 이 바닥을 치는 것 같아.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공명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계속 그 근본적인 문제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계속 저자는 소개해 줍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케이스를 빌어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케이스들을 볼 때 이게 거울 효과가 되어서 자신이 보일 거예요. 그 상담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과거가 저렇게 보이네? 나와 내 남편과의 사이가 저 케이스로 보이네? 일단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려면 첫 번째로 인지하거나 인식해야 하거든요. 내가 내 과거와 저런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인간관계로 나타났네? 이것을 인식하거나 인지해야 문제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고칠 수 있는 첫걸음인 거죠. 제가 이제 세바시하고 강연을 처음 할 때 그때 저희가 그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보통 다루는 이야기들이 조금은 무게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조금은 무겁다고 해야 될까, 너무 진중하다고 해야 될까,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이제 PD님하고 회의하다가 나온 그 제목이 놀던 여자가 잘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게 정말 그러면 허랑방탕하게 놀아보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는 도전해봐라, 경험해봐라, 그리고 시도해봐라. 한 번에 완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꾸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래 본 사람만이 그 삶의 좋은 접점을 알 수 있다. 리스크도 없고 완벽하게 잘 된다라는 확신으로 그때 주사위를 던지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은 게 있지 않냐. 오히려 실패하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준비가 됐으면 시도해봐라. 그러면 그 끝에서 깨닫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이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라는 이 제목에서 저는 비슷한 감정이 느껴졌고 책을 보면서도 느껴졌는데 그건 뭐냐면 남편을 버리라가 아니고요. 홀로 서라. 저는 이 책의 핵심은 남편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홀로 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으로서 홀로 서라. 한 인간으로서 홀로 서라. 그럴 때 오히려 혼자 살든 남편과 같이 살든 그 관계가 건강할 것이다. 너무 남편으로만 나의 좌표를 확인하려고 우리의 의식적, 무의식적 그것이 되어 있지 않나? 아니면 우리의 정서와 심리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러하니 홀로 서라.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남자와도 잘 더불어 할 수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먼저 연합하기 전에 홀로 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소한의 홀로 서기가 될 때 다른 이성과 연합하는 것이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이상적 관계 맺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개인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최소한의 의식적, 정서적 홀로서기를 해야 남자와 여자와 연합이 견고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너무 이른 나이에 연합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는 내가 이 남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로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그 남자와 연합한 관계.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요. 첫 번째, 내 적극적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는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상에 나쁜 남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맞지 않는 남자와 나랑 맞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맞춰주고 싶은 남자인지 맞춰주기 싫은 남자인지. 세 번째, 내가 맞출 능력이 정서적으로 있는지 감정적으로 없는지.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세대에서 그냥 강제로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내가 이 남자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사람에게 맞춰주고 싶은 감정이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게 모르고 약간 너무 심각하게 말하면 복불복인 거예요.
아니면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야, 맞춰줘. 네가 여자니까 돕는 배필로 맞춰줘. 라고 하는 아주 정확치 않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럼 항상 여자가 남편에게 맞춰야 되나? 그런 세대를 산 게 저는 지금의 60대, 70대, 80대 어머니들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이미 이혼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홀로서기를 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별에 대한 게 너무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참고, 그러다가 그게 내적으로 터져서 지금의 사회적 문제들을 많이 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어머니들의 삶을 본 지금의 40대, 50대, 30대 딸들이 너무 휘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반대적으로 역으로 너무 또 이렇게 휘어버린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어렸을 적에는 여성들은 어떻게 되죠? 누구네 딸.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 그리고 나이가 들면 누구네 엄마, 누구네 할머니. 이렇게 말하지 저희가 상대적으로 서양 문화권처럼 그녀의 이름을 부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름이라는 건 뭐냐? 이름이라는 건 부모가 아이에게 소망을 담아서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20살이 넘으면요,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한번 지어봐라. 이 말은 뭐냐? 너의 소망은 무엇이니? 넌 삶에 있어서 뭘 바라보니? 사실 바라본다는 건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너의 사랑이 무엇이니? 라고 묻는 거지, 당신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나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양계의 태양이 되어서 내 여기에, 내 행성에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사회적 역할도 있고, 그게 수많은 나의 태양계 행성 중에 하나이지, 그 중심은 태양, 즉 자기 이름이 되어야 하고, 자기 이름은 자기의 소망이고, 소망은 자기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저는 저자는 계속 여자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고 봐요. 남편에게만 의존하고, 그게 정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럴 때 오히려 제가 보기에 남자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또 좀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거를 쫀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닭이 지네를 쪼듯이 이렇게 말로 쪼든 분위기로 쪼든 뭐 이렇게 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남자는 더 거리가 멀어지겠죠. 아니면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아니면 냉대하거나. 그러니 오히려 멀어져서 가까워지는 거리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을 버려라. 그래야 당신이 산다. 그렇게 저자는 계속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내가 뭔가 남편과의 관계도 좀 소원하고, 남편한테 섭섭하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이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은 그냥 결혼할 때쯤 만나서 결혼한 건데 이번 생은 글렀나? 라고 만약에 혹여나 생각이 드신다면, 남편을 바꾸려고 하거나 운명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지나온 삶과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삶과의 그 성찰, 저는 그게 수도원 영성의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저자는 그렇게 수도원에서 오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중요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 책에는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저는 책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냐면, 이 활자는 사실은 이 활자 자체가 생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책을 통해 저는 저자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저자를 통해 무엇을 만나냐? 그 저자가 삶의 근본적인 것들과 관계 맺었던 그것을 저희가 이 책이라고 하는 아주 시간과 공간을 압축해 놓은 이 활자를 통해 저자, 그리고 그 저자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삶의 본질과의 관계성을 저희가 엿볼 수 있도록 저자가 그것을 허락해 준 것이 바로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도 해보시고 저도 이제 그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아무 책이나 소개하고 싶진 않고요. 책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글을 쓰려고 낸 책이구나 라는 책은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난 제작 지원을 한다면 생각은 해보고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유명한 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삶의 각 분야에서 길을 걸어서 자기가 걸은 길을 쓴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책이 됐든 인물이 됐든. 그 사모님께 이 책을 선물하면 어떻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